연말에 다들 노는 분위기인데, 솔직히 다들 노는 분위기인데 약간 초치는 게 좀 많이 짜치긴 한다. 근데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로션님, 지금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역대 헌정사상 12번째 독재 뭐 이런 말 하는데, 뭐 그거는 호들갑이고, 대한민국의 더 큰 문제는 이제 호들갑 떠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가장 문제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보통 이제 연말에 돈 쓸 분위기가 나야지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이제 뭐 그 사유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사유를 언급하면서 뭐 행정마비, 지금 어쨌든 야당 측에서 사실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야당이 지금 붙잡을 게 발목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망가져 있으니까 야당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당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참고로 로쇼가 용산 선배로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로쇼가 용산에 조금 더 먼저 일찍 이제 여의도의 일 때문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냥 쇼다 요렇게 보여지는데, WWE 치고는 재미있는 광경이긴 합니다. WWE 뭐 프로레슬링 같이 현대 정치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진행되고 있는데,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용산에서 좀 자기가 소외되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거는 대통령실만 탓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로 야당도 문제가 많고 여당도 문제가 많긴 해요. 지금 여당이라고 하면은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어쨌든 정권을 잡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진행 안 되니까 속이 타겠죠. 대통령실도 속이 탈 테고, 그렇다고 해서 여당 야당이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야당은 이제 발목 잡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없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당은 다르냐. 보통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는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돼요. 로쇼가 공군에 있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말이, 그리고 공군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지 말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 한국 경제가 어차피 답이 없습니다.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슈퍼 사이클이 돌아오기를. 어차피 경제라는 게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누가 봐도 불경기죠. 불경기일 때, 그냥 불경기일 때 돈을 쓸 기분,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필이면 연말에 분위기, 돈 쓸 분위기 살짝 좀 잡친 건 있었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굉장히 지금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곧 있으면 지방선거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대선이 돌아오는데, 오히려 지금 비상계엄을 카드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환기,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좀 많이 이끌어내려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켜가지고 먹방 한번 찍으면은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 대통령도 유튜버 하면 되는데, 요즘 뭐 워낙 자극적인 사건 혹은 자극적인 타이틀이 아니고서야 관심을 끌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실 현대 유튜브 시대에 맞는 정치적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그럼 이거 말고 할 게 더 있냐? 그것도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야당대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뭐 누구 변명을 댈 수도 없으니까요. 대통령실이 누구 변명되기도 좀 짜치고, 그러니까 지금 남은 카드가 비상계엄밖에 없다는 거고, 여당도 그렇다면 지금 뭐 이거 그렇다면 여당도 뭐 딱히 수가 있냐? 발목 안 잡으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날아가가지고 경제 성장률 내년에 200% 찍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팩트이긴 하다.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거리는 확실하게 제공해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재건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다가오지 않는 단어이기도 해요. 약간 이 지금 대통령실 워딩이 좀 너무 올드한 것도 있습니다. 이 쇼케이스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쇼는 좋았는데 좀 임팩트에 비해서 워딩이 사실 많이 안 와닿는다. 이거는 이 지금 단어 요거 연설문 작성하는 사람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느낌이 나고, 전략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타이밍이나 워딩 자체는 짜쳤지만 전략 그 자체로만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떨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실이랑 여당이랑 관계가 뭐 썩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보면은 여기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가장 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올리는 계엄 카드를 적절하게, 그리고 사실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할 때 꺼내는 게 사실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손자병법에서도 늘 성동격서를 중요시하죠.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라라는 건데 굉장히 예리하게 잘 들어갔다라고 봐요. 카드 자체는 굉장히 멋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스텝, 다음 스텝이 뭔가가 중요한데, 다음 스텝, 이미 카드가 좀 강한 카드였기 때문에 다음 카드로 윤석열 대통령이 꺼낼 게 많이 없다. 그리고 여당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카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막상 다음 대선에 경제가 날아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누가 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이클에 우리가 바닥, 호황기가 있으면 불황기가 있는데, 이번 불황기가 대한민국에게 좀 미치는 영향들이 꽤 많아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호황일 때 오마카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마카세, 그리고 20살 중고차, 벤츠 중고차, 포르쉐 중고차 막 뽑아대다가 그때 대비를 안 해놓으니까 사실 지금 불황인데, 불황치고는 좀 심하게 더 얻어맞고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체급이 별로 높지 않았는데 대비를 안 해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라,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로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변하는 환경에 좀 적응 못한 잘못이 대한민국 전체에게 있는 것도 팩트다. 근데 거기다가 대고 사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계엄 이 단어 말고 국민들 너네 탓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인기가 더 떨어질 테니까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뭐 아니면 도 심정으로 꺼냈는데, 어쨌든 자신의 목표인, 전략적 목표인 사람들의 관심을 극도로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책임감을, 어쨌든 자기의 무언가를 불태워서 남을 공격하는, 야당과 여당 동시에 공격했다고 봅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를 압박하는 카드로 지금 이 계엄 카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근데 하필이면 연말에 아니면 새해 초에 하던지 하지, 지금 사람들 밥 먹고 술 마시고 있는데 이거 지금 뉴스 나오면 뭐 이야기꽃은 피겠지만, 지금 또 지역 상인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울고 싶을 겁니다. 울고 싶은데 사실 뺨 때려준 격이 되어버렸다. 뭐 연말에 울음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이 됩니다.